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회 문턱 넘은 지능형 로봇법, 로봇주 모멘텀 돌아오나. 사실 연초에 로봇주들이 정말 핫했었어요. 진짜 로봇주들이 정말 막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오르다가 최근에는 살짝 좀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기업들이 이런 로봇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로봇주들에 대한 공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기업들이 이 로봇주를 신사업으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은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로봇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느낀 게 우리 어느 순간부터 키오스크가 굉장히 음식점에 맞아요.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키오스크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배달해주고 서빙해주는 로봇들도 도입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심지어는 최근에도 뉴스를 봤는데 뭐 치킨을 대신 튀겨주는 로봇도 도입을 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로봇에 대한 렌탈비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한 명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한 달 대여하는 렌탈비가 한 10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저시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담을 느꼈던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로봇을 대안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로봇에 대한 사용감과 이런 편리함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뭐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이 계속 탄생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미래 신사업 먹거리로 로봇을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도 확실히 뭐 이득이 있으니까 로봇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로봇 시장의 규모가 좀 많이 커지고 있나요? 네, 세계 로봇 산업 시장이 이제 2020년에는 250억 달러로 시작을 네. 했어요. 근데 이제 2030년까지 1,600억 달러로 급격한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각 나라들도 이 블루오션 로봇 시장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 미국, EU 포함해가지고 최소 적게는 145조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600조 원까지 로봇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먹거리가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로봇 시장에서 이제 선두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각 기업들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삼성전자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2020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로봇이나 AI 쪽에서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는 기존에 로봇 사업화 이제 TF 팀이 있었는데요. 네. 이 팀을 로봇 사업 팀으로 아예 격상을 시키고 여기서 EX1이라는 시니어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2달 전인가 기사화되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삼성이 첫 번째로 이제 로봇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당시에 한 2만 원대였는데 삼성전자 투자 소식이 밝혀지면서 15만 그쵸. 원대까지 급등을 네. 하기도 했었죠. 삼성전자 이어서 이제 LG전자도 굉장히 로봇에 진심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7년부터 LG전자도 로봇 쪽에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가 진행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2017년에는 SG 로보틱스를 이제 LG전자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 이외에도 뭐 로보티즈라던가 로보스타, 보사노바 로보틱스 여러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클로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로봇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로봇 제품들은 서빙 로봇도 있고 안내 로봇, 뭐 살균 로봇, 잔디깎기 로봇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필요로 하는 친근한 로봇들을 많이 출시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IT 기업들도 상당히 로봇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로봇에 굉장히 좀 많이 공을 들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현대차도 진짜 로봇의 진심이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일단 자체적으로 로보틱스 조직을 현대차 내부에서 꾸렸고요. 네. 그러면서 2021년에는 또 세계적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1조 원 가량의 인수를 했다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이제는 이동수단, 기존에 그냥 네. 이동수단으로 여겨졌다면 이렇게 로봇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는 뭐 삶의 운전자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쪽으로까지 함께 좀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간형 로봇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또 물류 로봇이라던가 내년에는 웨어러블 쪽에서 이제 로봇 상용화 예정이고
최근에는 우주 쪽이나 달 탐사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업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게 정말 로봇 산업에 잘 투자를 하고 활용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언급해 주신 것들이 웨어러블 로봇도 있었고요. 네. 서빙용 로봇, 의료용 기기 로봇, 상당히 좀 로봇도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로봇은 크게 이제 제조 현장에서 생산을 비롯해서 각종 다양한 우리의 좀 노동력을 절감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이랑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업용 로봇은 또다시 전통용 산업용 로봇 그리고 네. 협동 로봇,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협동 로봇 이렇게 또 두 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모든 것을 자동화해가지고 로봇이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크기도 굉장히 커서 공간에 대한 점유율도 굉장히 높게 잡아먹고 있고요. 크기가 큰 만큼 상당히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을 도입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전통용 산업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 쪽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늘어났는데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통형 산업용 로봇보다는 크기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공간에 대한 제약도 상당히 자유롭고요. 또 비용도 적기 때문에 훨씬 자금 회수 기간도 짧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은 다품종 변량 생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네, 그렇군요. 협동용 로봇이 그럼 최근에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 주신 그러니까 전통 산업 같은 로봇들은 그럼 지금 좀 후퇴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협동 로봇 쪽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전통용에 대한 부분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사실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중국 쪽 비중이 많이 있어요. 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봉쇄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수주가 좀 감소했던 바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북미나 유럽, 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전통용 산업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한 설비 투자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전통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배터리를 제조하는 로봇과 같이 이런 네. 쪽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상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 쪽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계속해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셨어요. 전통적인 로봇이 있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협동 로봇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서비스용 로봇은 또 뭔가요? 네, 서비스용 로봇은 훨씬 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앞서 잠깐 말했던 물류 로봇 쪽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음식점에서 활용을 했던 F&B 로봇도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농업이라던가 건설, 군사, 의료 쪽으로 정말 다양하게 서비스 로봇이 수요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는 임금이 워낙 최저시급이 높아지고 그쵸, 있고 임금에 네.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로봇을 선택하는 비중들이 커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로봇 구독 서비스도 이런 플랫폼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는 로봇에 대한 비용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었으니까 점차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커머스 기업들이 물류 로봇을 그렇게 쓴다고 하네요. 네, 특히나 이제 이커머스 쪽은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또 물류 쪽은 아무래도 일이 굉장히 또 힘들기도 고되죠,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갔다가 금방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물류 쪽에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근데 한계가 있지만서도 이 배송 시장, 온라인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송하는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류 로봇을 도입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유진투자증권 같은 리포트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이제 세계 물류 로봇 시장의 경우 올해까지 연간 1조 608억 원 수준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 성장 속도를 국내로 도입했을 때는 올해 2023년 국내 시장 규모는 한 6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커머스에서도 이제 물류 로봇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무신사라고 볼 네. 수가 있어요. 이제 무신사에서 최근에 자동화 로봇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로봇이 사람 대신에 상품을 주소지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시간당 처리되는 물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포장해주는 시스템도 함께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보다 4배 더 많은 상품을 분류하고 포장을 하게 되면서 이 무신사의 당일 출고율이 98%까지 정말 월등히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배송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쿠팡이라고 그쵸? 볼 수가 네. 있잖아요. 빠른 배송,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인데요. 쿠팡에서도 무인 운반 로봇이라던가 분류 로봇을 내부적으로 한 1,000대 이상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업무량을 65% 이상이나 이제 줄여줬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뭐 주 52시간 이런 제도들이 좀 합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24시간 동안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가 넓어지는 와중에 이런 로봇, 물류 로봇 쪽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특화된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봇이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의 효율성들을 많이 올려주는 역할을 이미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나라별로도 로봇을 잘 활용을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로봇 산업을 좀 잘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를 꼽으실 수 있겠어요? 네, 이거를 그 내부 자체적으로 로봇을 많이 도입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중국을 1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중국은 2013년부터 이미 8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로봇 시장의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로봇 산업을 통해서 제조 분야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금 도입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여전히 로봇의 도입에 대한 확대 여력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쪽에 어느 분야의 로봇을 많이 도입하고 있느냐 이것을 봤더니 전기전자 쪽에 한 37% 수준으로 로봇을 도입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자동차 이쪽에다 자동차 산업의 한 16% 정도 비율로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로봇의 도입에 대한 이런 확대가 가장 많은 게 중국이지만 좀 한 가지 체크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중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핵심 부품들을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수입하는 그 주체가 우리나라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일본 쪽에서 한 76%가량을 핵심 부품을 수입해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비중은 아직 1%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이야 워낙 이제 땅이 크다 보니까 활용도도 높고 그만큼 쓰이는 곳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좀 어떤가요? 네, 일본이 지금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가 중국에 이어서 2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이제 투입이나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다음에 이제 3위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역시 이제 정부에서 로보틱스라는 로드맵을 추진을 하면서 이 로봇 쪽에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팍팍 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다양한 서비스 로봇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지금 우주 로봇이나 군사용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도 로봇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선점을 하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국내는 좀 로봇 현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앞서 말했던 나라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4위라고 꼽을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로봇 설치 규모는 이제 전 세계 중에서 4위 규모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기, 전자,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출 쪽으로 본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은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로봇에 대한 매출 규모들이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왔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동 로봇 쪽에서 좀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2018년에는 98억 원 수준에 달했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 오르면서 한 4배 이상 뛰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지분을 투자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도 한 13배 이상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역시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탄탄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뭐 LG나 삼성이나 앞서 말했던 현대차 쪽에서 로봇에 대한 신사업을 먹거리로 선정하겠다 이런 네. 쪽에서 좀 모멘텀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로봇에 대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지난달 27일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이 내용 중에 이제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원래는 로봇이 밖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다니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 지능형 로봇봇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실외 로봇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로봇을 통해서 배송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순찰이나 방역, 안내, 청소 이렇게 로봇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 증가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까지 이렇게 좀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로봇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좀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이제 사실 로봇 종목들이 되게 오랜만에 들썩였었는데 그때도 이제 무슨 첨단 로봇 산업 육성책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상반기 내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첨단 로봇 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시장 진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KB증권에서 그러면 이번에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산업 전략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KB증권에서 좀 유출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정부 쪽에서 첨단 로봇과 관련해서 한 3번의 커다란 큼지막한 코멘트들을 한 것이 있어요. 이 3가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유출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정부 쪽에서 첨단 로봇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던 부분이 로봇의 모빌리티를 확대해서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했던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또 이 부분이 좀 일맥상통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코멘트는 3월 말에 열렸었던 2023년 그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에서 로봇의 일상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두 번째 코멘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멘트에서는 4월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하겠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의 코멘트를 종합해서 KB증권에서 그러면 이번에 발표될 내용 어떤 내용이 있을까 유출을 해봤더니요. 첫 번째로는 제조용과 서비스용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로봇을 다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로봇 기업 전반에 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이 2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종합적인 로봇 정책이 발표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후로 로봇에 대한 좀 모멘텀이 다시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정부 쪽에서 좀 많이 밀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또 투자 소식도 나오고 여기에 지원 소식까지 좀 더해진다면 로봇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